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국가를 순방 중인데요. 적지 않은 성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려왔던 소식이었죠. 스마트 원전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과연 이 스마트 원전은 무엇이고 이 스마트 원전이 중동 국가로 수출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이 스마트 원전, 스마트라는 말이 붙으니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이 원전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그 스마트폰처럼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원자로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재 우리 그 경수로 보통 100만 킬로와트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용량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작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가, 발전 단가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의 한 2배 반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 초기 투자가 적게 들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예를 3년이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신흥 국가 또는 그 전력망을 크게 갖추지 않은 그런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좋은 원자로죠. 네.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고요. 그리고 공사를 빨리 네. 공사를 빨리 시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중동과 같은 국가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온 소식 자체가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아직 그 몇 단계 거치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 중소형 원자로 작은 겁니다. 작은 원자로인데 이게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 여러 나라가 개발 중인데 미국도 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게 되는 일이고요. 특히 중동 지역의 원자력을 수출한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UAE에 수출한 것만큼이나 굉장히 그 획기적인 금자탑을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음. 자,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기록을 달성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사실 원전 기술 자체만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가는 아주 선도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여태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을 시작한 지, 사실은, 50년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리만 하더라도 30년 넘어서 이제는 4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월성 1호기도 이제 30년 넘어갈 수가 있게 됐고요. 이런 점에서 결코 우리가 중소형로, 사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아시는 그런 전력 생산뿐만 아니고 담수, 그러니까 바닷물로 민물을 만드는 것이죠. 또는 기업, 난방, 기타 이런 걸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동 같은 나라는 순수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요가 커질 텐데 아마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그리고 이 중동에 있을 텐데 중동에 있는 그 나라 중에서 맨 먼저 수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나라 사우디하고 같이 제3국에 진출을 한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네. 원전 기술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좀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은 스마트라고 하는 중소형 원자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물론 약간의 그 러시아 초기 도움은 있었지만 독립한 기술인데요. 이게 세계 최초로 설계, 인증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은 이걸 이제 운전하고 고속도로 들어가도 되겠다고 한 처음 인증 그리고 유일한 인증 원자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그리고 첨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마트 원전이 수출길이 열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교수님의 의견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